운동을 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술을 하기엔 시간이 없을 경우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는 지방 분해 주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 흡입과 지방 분해 주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두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방 분해 주사로도 지방 흡입 같은 효과를 진짜 낼 수 있을지, 내 몸에 적합한 수술 방법은 무엇일지 이 영상 꼭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00 성형외과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재일 원장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접하는 병원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지방분해 주사는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약물을 조합하여 환자에게 주사하는 시술입니다. 약물의 종류와 배합 비율은 병원마다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는 편인데 애초에 이 시작은 지방색전증, 즉 지방으로 혈관이 막히는 것을 약물로 사용해 해결을 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방흡입 수술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방흡입 수술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장점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는 대용량 지방세포 제거 방법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멍, 통증, 회복기간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없이 회복기간을 비교적 짧게 가져가는 데는 지방분해 주사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분해 주사는 수술에 비해 여러 차례의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한 번의 시술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16년 발표된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방분해 주사는 평균 4회에서 6회 정도 시술이 필요하며 각 시술마다 몇 주의 간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주사요법의 원리는 약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작용을 합니다. 저장성 용액을 지방 조직에 넣어주면 삼투압 원리에 따라서 용액이 세포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 점점 팽창이 되다가 세포가 터지면서 사라지는 방법. 스테로이드 제제를 넣어서 지방과 단백질의 대사 반응을 조절하고 지방세포 자체를 위축시키는 방법. 약물로 세포 대사 자체를 조정해 지방을 녹이거나 지방 분해 효소를 촉진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시켜서 분해된 지방산이 빠르게 배출되는 성분 등을 넣어 효과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 약물을 어떤 배율로 믹스해서 사용하느냐는 시술하는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세포 자체를 위축시키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의 사용 빈도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부정출혈이나 생리주기 변화, 한 부위에 농도가 집중될 경우에 오히려 그 부분이 과도하게 파이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는 주사를 사용하는 것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좀 더 작고 얇은 바늘을 사용해 주사를 하는 방식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시술 시 통증은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시술 전후로 냉찜질을 시행할 경우에 통증 완화에는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수술처럼 완전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데다가 실질적으로 모든 지방세포의 완전 사멸을 가져오는 경우는 아닐 수 있으므로 위축된 지방세포의 경우 다시 살이 찌면 크기는 다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나 필요에 따라서 다이어트 약물 치료를 병행할 경우에 더욱더 효과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연간의 연구 결과로는 대개의 경우 첫 시술 후 보통 2주에서 6주 이내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방세포를 파괴하고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약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2 내지 4회 정도의 시술을 권장합니다. 최종 결과는 대개 2에서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후에 나타납니다. 시술받는 부위에 따라 효과를 보는 시기와 결과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지방이 많이 축적된 허벅지나 복부, 옆구리 같은 부위는 여러 차례의 시술이 필요하고 시기가 좀 걸리는 편이나 이중턱, 팔, 무릎 같이 비교적 지방층이 얇은 부위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단축된 회복 기간을 보입니다. 결국 크게 보면 지방흡입 수술 후 관리와 비슷한데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왕이면 지방층이 웬만하면 좀 얇은 곳 위주로 시술을 진행한다면 주사요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 계획하에 순서대로 진행하기보다는 분해 주사를 수차례 시술했으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해서 지방흡입 수술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실제로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주사를 맞지 않고 처음 흡입 수술을 시행하시는 분들에 비해 조직의 섬유화가 진행돼서 부분 딱딱하게 뭉쳐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술 후 남은 작은 지방 덩어리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지방 분해 주사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제대로 된 흡입 수술을 시행할 경우 급격하게 다시 살이 찌지 않는 이상 지방 분해 주사를 저는 사용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방 흡입과 지방 분해 주사의 다양한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각 방법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 말하는 건 성급하지만, 개인의 체질과 상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술 전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담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0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이재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